예, 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요, 이재명 대표의 연설과 관련된 평가를 하고 또 거기서 지적됐었던 이른바 헌정수호연대 이 부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근데 뭐가 됐든 일단 내란 우두머리에 관련된 그 탄핵이 인용되고 끝나야 조기대선이 시작되고 조기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얘기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헌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 8차까지 예정되고 있었던 심리가 쭉 이번 주에 진행이 되죠. 13일까지가 이제 예정된 거고. 그 다음에 더 진행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더 할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추측이죠. 저희가 이제 11일 녹화인데 이 방송을 11일 녹화 시점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11일 지나면 거기서 이제 한 두세 회 정도 변론기를 더 잡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그러니까 나올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럼 2월 말까지는 일단 뭐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인데 여러분 약간 복잡합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적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임명하라 하고 국회에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버텨. 그러더니 한덕수 총리도 아무 임명을 안 해. 원래 한덕수 총리도 국회 추천 3명 다 임명을 안 했어. 다 했죠. 그러다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넘어왔어요. 거기서는 2명만 산 거야. 이거 왜 뺐냐? 이래서 국회의장이 이거 권한대행 심판 이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다. 임명해야지 왜 안 해? 하고 이렇게 넘겼어요. 환자가 막 서둘러. 오케이 그럼 우리가 부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저쪽 국회쪽에서 왜 서둘러? 이걸 왜 먼저 해? 와 이제 반대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발표하기 전날 더 커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래서 반대가 맞네. 그리고 국회 의결을 통해서 의장이 요청한 게 아니야?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한 번 더 변론기를 열었어요. 그렇죠? 50분 만에 끝났다고 또 난리예요. 50분이 지났든지 안 지났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헌재에서는 별 무리 없다. 여야 합의로 한 걸로 봐야 된다. 이러면서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임명해라 라고 결론이 내린다고 치자고요. 1. 최상목 권한대행이 알았어요 하고 임명을 바로 안 하고 천천히 하는 경우도 웃기게 될 거고, 또 바로 임명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 결정 평의에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냐라고 하는 반론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막 옳다고 주장할 건 아닌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막 하세요. 어차피 굳이 몰라.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이 와서는. 이제 와서? 이제 와서는. 빨리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그러니까 이 좀 빨리 됐어야 돼 차라리. 근데 이미 7차 변론 됐고 이거 나갈 때쯤 8차 변론까지 하고 기껏하면 한두 번 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고기일을 또 잡고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선고기일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권한제기 심판에 대해서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는 걸 임명한다고 전제하고 선고기일을 잡고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최상목이 예를 들어 한 일주일 끌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도 2주 정도가 지나면은 변론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다 하더라도 변론이 다 끝나버렸어. 심리가. 아니면 마지막에 뭐 한두 번 참여한다든지. 한두 번 참여했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딱 있어요. 부당하다. 변론 재개라는 건데 이 사람은 변론 못 들었지 않냐. 그러면은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는 변론을 다시 해야 돼요. 이 사람도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마은혁은 꼬다는 보릿자루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니 이 사람이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변론을 다시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윤석열은 시간 끌기 작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4월 18일 넘어가면 위험해지니까 두 명이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변론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은혁이 다시 들어온다? 아니 다시는 아니죠. 들어온다? 그래도 그럴 때는 원래 간단하게 하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설명해 주면 되는데 지난 변론에 대해서 뒤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또 문제 삼고 100% 처음부터 다시 다 들어야 된다. 작전이니까. 그러면은 물론 한 명이 9명이 돼야 이게 6명이 돼야 탄핵 인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맞지만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삼거나 그런 게 이미 많이 늦어져 가지고 그리고 헌법재판은 조금 더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굳이 할 거냐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좀 딴지를 너무 세게 잡을 것 같아 애들이. 그러니까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서둘렀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늦어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임명하지 않고 그냥 8명이 해라.
저는 그게 더 그래도 깔끔할 수도 중요하다고 있다. 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임명하게 되면 시간을 한 2주나 3주를 더 늦춰지게 만드는, 속된 말로 국민들 저기 애달게 만드는, 속타게 만드는 시간. 들어보니까 예. 저번에 이진숙이 저기 기각이 됐잖아요. 예. 이진숙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됐는데 원래 작년 말인가 올 총가에 재판관들이 쭉 의견을 냈대요. 그 냈더니 그때가 6명 체제였죠. 국회의원 2명이 네. 안 들어왔었으니까 6명 체제에서 의견을 못 듣고 3대 3이더래요. 3대3. 이번에도 4대4인가? 4대 4죠. 예. 3대 3이면 이게 6명이 돼야 탈핵이 되기 때문에 탈핵 심판은 3대 3이면 어차피 기각이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저기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어차피 기각될 건데 3대 3에서 기각하면 너무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더 인원 충원되면 우리가 이거 빨리 결정을 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미뤄보건대는 대충 헌법재판소도 뻔히 알지 않겠냐. 탄핵 인용. 탄핵 인용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용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심술일 근거가 있네. 정영식 맞아. 재판관이 그래서 물어봤어. 홍장원 차장한테 저번에. 홍장원 차장한테 아니 그때 메모 홍장원 차장 메모가 국정원에 있어요. 네, 홍장원 홍장원 차장한테 그때 메모에 검거 지원 요청이면 지원 요청이라고 썼어야지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냐. 홍장원 차장이 아니 급하게 내가 정식 보고서도 아니고 하다 보니 정확하게 이제 안 한 거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정영식 재판관이 약간 짜증나게 정확히 썼어야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영식 재판관이 그렇게 보이지만 이거를 조한창 정영식의 보수로 분류되고 실제 그렇지만 대통령의 명백한 반헌법 반위법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맞아. 대해서 어떻게 기각하는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미친놈이지. 안 되는 거지. 헌법재판관을 아니, 미친놈이라고 하시게 되겠어요? 특정 헌법재판관을 미친놈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 명확한 거를 기각을 시키는 의견을 내는 놈이 있다. 그건 미친놈이지. 미친놈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계엄을 할 만한 사안이냐? 사안도 아니야. 절차를 지켰냐? 국무회도 안 열었어. 그렇죠. 그리고 왜 불법 행위를 해? 국회 왜 군인을 보내고 헌법기관이 선관위에 왜 들이닥치고 그래? 이건 다 누가 봐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얘기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렇죠, 보수적인 인사잖아. 이 양반은 만장일치다. 네. 더 들여다볼 당연히- 것도 없다. 끝난 거지. 저는 딱 항상 얘기해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 두 개 딱. 군인들이 국회 갔잖아요. 우우 갔잖아. 수방사, 뭐 특전사 우우 갔잖아요. 방첩사도 막 앞에 대기하고. 얘네들이 도시락 갖고 왔으면 소풍인데. 그 밤에 총 들고 갔으면 끝난 거야. 추워 죽겠는데 밤에 네. 총 들고 갔죠. 총 들면 이거는 그냥 이 지시한 놈이 탄핵돼야 되는 거고. 탄약도 들고 갔대. 그리고 거기다 대통령이 그럼 이거 누가 지시했지? 본인이 계속 계엄 선포했잖아. TV 나와서. 이게 김민교가 나와서 저게 따질 얘기냐고. SNL이었고 이거 코미 됐어요 하는 게 아니면 그럼 대통령 본인이면 끝. 탄핵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기는 누가 아니 얘기하는 말이 근데 안 제 되는 거야. 걱정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내라. 불안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은혁을 빨리 임명해서 빨리 처리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랬다가 이게 덜커덩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 부분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그렇죠. 거고요.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이제 좀 빨리 좀 마무리해서 국민들에게 더 안정적인 어떤 정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거기 이제 저는 왜냐면 제가 말했으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탈인 체제에서도 이건 너무 명확한 거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예를 들어 그거 자체는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변론 안 들었는데 듣고 판단해야지 라고 그러면 그건 나름 명분이 있어. 그래서 괜히 그런 트집을 잡힐 일을 하느니 그냥 가자는 거고 특히 이건 너무 명확한 건데 최근에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 특히 조선일보도 헌재의 절차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난번에 뭐 홍장원, 곽종근의 말이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바보들이야? 자기도 다 봤잖아요. 국회에 군인들 들어간 거. 이거는 마치 헌재가 탄핵하면 안 된다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극우 지지자들, 변호인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주요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층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전혀 안 된다. 저나 우리 박승태 실장님이나 이 쌍박의 의견이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향도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생각도 비슷해서 이런지 생긴 모르겠지만 것도 그것도 그렇죠. 기분 나빠. 말 좀 봅시다. 미안해요. 근데 생각은 같아. 탄핵은 뭐 명약 관화, 불보듯이 뻔한 일이 됐어요. 탄핵 인용은. 그 저쪽 왜 저러냐?
말씀하신 조선일보 왜 저러냐, 보수진영 왜 저러냐, 국민의힘 왜 저러냐, 탄핵 인용이 되잖아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잘못된 그렇죠. 거야, 왜? 그리고 그 에너지 어디로? 대선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쪽이 저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혹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선거 이기려고 저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민주당 그리고 진보진영 그리고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뭐 5만이 모이든 10만이 모이든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특히나 뭐 1000만이 모이면 그 개헌도 하고 대통령도 탄핵도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광훈 목사 그 얘기는 딱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폭동. 폭동을 유발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헌법적 절차가 있고 법률적인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합의하고 같은 대한민국 이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무시하고 많이 동원하면 우리가 이겼다. 1000만? 그거 살 거야? 숫자 세? 그 1000만 안 되고 900만이면 관둘 거야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폭동을 선동하는 거예요. 선거를 상정해 놓고 있는 거고. 이분들이 물론 정광훈이나 뭐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기대할 게 전혀 아니지만 이분들이 헌법재판소라는 걸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다 저도 유권자고 대중이고 시민이지만 선동에 취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투표도 하지만 어떤 예를 극단적인 포퓰리스트가 누가 나와요. 그럼 선동의 그 대표적인 상황이 누구냐? 나치야. 히틀러야. 히틀러가 선동해서 와 우리의 독일의 당시 1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 어려운 상황을 저 사람이 구해줄 거야. 막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사실 그런 것들을 막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옛날 원로원처럼 이 사회의 현자들, 재판관들이지만 경험 많은 분들이 판단을 그런 여론에 치우치지 않고 법률적 합의 그 이상의 정치적 사회적 그렇죠. 합의 그거를 만들어내고 더군다나 탄핵심판 같은 건 6인이 찬성하게 하는 9명 중에 6인이라는 특별 다수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엄격하게 것들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엄격하게 해놨음에도 윤석열 탄핵은 너무 명확한 거다.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국회는 휘둘릴 수 있죠. 왜냐하면 국회는 선출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는 게 일단 1번이 휘둘릴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의견에 휘둘리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에요. 네. 원래. 그래서 그 제가 볼 땐 뭐 여론, 뭐 광장의 목소리 그런 거에 휘둘리거나 그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 그거는 저 헌재도 마찬가지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52,000명, 52,000명 모였잖아요. 셌어? 2,000명까지? 경찰 추산이에요. 경찰 추산. 경찰 추산 52,000명인데 무슨 1000만 대구 같은 가장 핵심적인 데서 52,000명이 무슨 1000만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모였다 뻥 치고 52,000명 폭동하려고 그래. 폭동. 내 핸드폰에 저장된 게 52,000명 안 되구나. 그래요. 저기 여기 우리가 이런 문제 한눈 팔고 대선으로 가려고 하는 저쪽에 어떤 얕은 꾀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 우리가 막 한참 헌재 나라 걱정하다가 갑자기 고래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간 거 보셨어요? 아, 예. 그렇죠. 그것도 장고래가 아니라 대왕고래. 그 어떻게 됐어요 그거? 대왕고래. 그거는 쫑났죠. 그러니까 뻥친 건가? 뻥친 거죠. 제가 초반부터 그거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물론 오래전 한 20년 전에 당시 지식경제부의 자원 이전 쪽 취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쪽 출입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잘 알아요. 네. 근데 자원 개발은 확률이 50% 처음에 딱 봤을 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로만 했을 때 물리탐사에서 50%가 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지. 또 있으면 다 대박 나게.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거니까 다 뚫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게 그래서 덮개함 뭐 이런 거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데 이게 다 갖춰줘도 간이 뻥이거나 있어도 조금 있을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확률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파보는 거죠. 손해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디서 탁 터지면 이 돈을 버는 거야. 이게 떼돈 대박이죠. 그렇죠. 자원개발업체들을 업스트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유가 다운스트림 이쪽 석유 이쪽에서는 업스트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먼저 뽑아서 정유에서 파는 분배 이러는 건데 이 업스트림은 약간 흥행 모험 사업인 거지. 그래서 투자도 하고 그런데 무조건 여기서 나온다 그런 건 없어요. 대신 그래서 얘네들은 기술적인 아주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확률을 계산해서 이 정도면 파본다. 네. 이건 그냥 사는 수예요. 이 정도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 정도 안 돼? 안 들어간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액트지오 아브레우 이
아부 잘할 것 같은 아저씨의 말만 믿고 몇 천억 조 단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냥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쵸. 제가 왜냐면 2월 달에 중앙일보 기사에 그게 있었어요. 이미 석유공사 작년 2월에 석유공사의 발표 자료 탐사 시추공 24공 뚫고 내년도 사업 계획이죠. 예상 기대 수익 11조. 이게 넉 달 뒤에 2천조 예상 수익으로 나온 거예요. 중간에 뭐가 바뀌어야죠. 중간에 바뀐 근거가 뭐냐?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밖에 없어. 데이터가 똑같아. 내가 볼 때는 눈 크게 뜨고야 그냥.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밀을 막 해서 봤어 계산기로. 그래도 11조 보통 제가 또 이런 공기업 출입해봐서 하는데 그것도 뻥이거든요. 우리 11조 낼 수 있으니 투자 좀 해달라요 정부한테. 근데 그 기사가 그렇게 돼 있는데 넉 달 뒤에 대통령이 넉 달도 안 되지 대통령이 딱 2천조라고 한 거예요. 야, 근데 그 중간에 그 뭐가 발견이 됐어야 되잖아. 아니면 우리가 놓쳤던 데이터가 확 뭐가 있든지. 없어. 그게 하나도 없고 내가 알아보니까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그냥 그 데이터를 좀 더 정밀하게 봤대 이렇게. 그게 개뻥인 거죠. 2천조. 2천조. 왜 2천조인지는 모르고. 그럼 하나 더 궁금한 의사 정원 증대인이 왜 2,000명? 2,000명. 그건 말아요. 그건 왜 이렇게 음모론이니까. 2천을 좋아하시나 보다. 어? 뭐 경기도 이천에 왜 갑자기 그렇게 가? 근데 아니, 어쨌든 음모론을 경계를 해야 돼. 재밌긴 한데 경계해야 된다. 이거 웃기네 진짜. 이천공 씨가 있긴 한데 2,000명. 이천공 씨가 있어. 이천공 씨가 있는데 음모론을 경계해야 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돈 2,200조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치는 않아. 그래서 너무 이전에 우리가 그럴 건 아니다. 삼성전자 시총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려가고 있어서 내가 주식 사고 나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어. 그렇지. 말도 못하고 진짜 한장하네. 일단 우리가 뭐 재밌긴 하지만 음모론을 일단 경계를 하고 예. 대신 저는 장담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그래도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뚫어봐야지. 우리 집 앞도 뚫어줘 그러면. 우리 집 앞도 가능성이 있어. 우리 동네 땅 사서. 그죠? 뭐 좀 저 땅 좀 사는 게 있어? 없지. 근데 뭘 사라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앞에는 뚫어봐야 나한테 득이 하나도 없고. 장수에 땅 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산소밖에 없어. 장수에도 있어. 장수 밑으로 쭉 파고 나가면 어디 나오는 줄 알아요? 오! 우루과이 나와요. 그렇지. 우루과이 앞바다. 거긴 있을 수 있어. 거기 있을 산유가 수가 있지. 산유고. 이게 경제. 그만합시다. 우리 얘기. 자, 여러분 그 헌재에서의 탄핵 인용은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괜히 불안에 떨지 맙시다. 극우 세력이 하는 집회에 한눈 팔지 맙시다. 어차피 저 사람들 대통령 선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어저께 했었던 이야기.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단단하게 연대 틀을 만들어서 헌법 질서를 지키고 내란 세력들을 심판할 거냐. 그것도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한 쪽으로 힘을 모아보자. 그 가운데 민주당이 서자. 그리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통합하고 바깥으로 확장하고 포용하는 그런 중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고래 한 마리 쓱 지나간 헌재에서의 탄핵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 5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박용진 TV의 탄핵 특집 방송입니다.